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지 않는 이상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제일 주식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물량을 한 번 줄이고 나면 절대 다시 못 삽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핵심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시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이 37만 원을 찍었습니다. 37만 500원도 아니고 36만 9,500원도 아니고 왜 37만을 찍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의 경험인데 주가지수라든지 개별의 기업들이 특정 가격에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제에서는 그 라운드 피겨라 그래가지고 외국 뭐 약간 땡땡땡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트 가격은 990원하고 1,000원은 달라 보이는 건데 주가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삼성전자의 랠리는 37만 원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 부분이에요. 시황이라는 걸 어찌 보게 되면 주가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는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S&P 지수에서는 스페이스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기존 종목으로 가는 거고, 기존 종목으로는 가는데 거기에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일정 부분 리밸런싱 과정에서 스페이스 조금 팔고 스페이스X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랑 뭐 어찌 보면 크게 상관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랑 조금 더 상관없는 거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30개 기업들로 포진되어 있는 SOXX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또는 주변국 대만 TSMC의 시가총액 1위의 고수 또는 일본 시가총액이 낸드 회사 키옥시아 홀딩스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PE 방식이나 PE 방식을 고수를 해서 참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절대 주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30만 원의 하이닉스와 33만 원의 삼성전자의 주가 PE 비율은 6.9배를 대동소이합니다. 마이크로는 9점대 중반이 되고요. 근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밸류를 마이크론과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인드 말고 미국 마인드로 말이죠. 근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우리 한국 기업이지만은 들어오는 투자가들의 자금 자체는 한국 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시가총액 지금 빅10에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런 관점이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근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는 한국보다 뭐 2배 엄청나게 많은 ETF가 있고 걔네들은 한 배짜리가 아니라 2배, 3배짜리까지 나옵니다. 한국에도 단일 종목 ETF가 5월 27일에 상장을 했지만은 미국도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지 않는 이상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50만 원 간다더라, 400만 원 간다더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제일 주식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뭐 단기 투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40만 원, 39만 원 정도 되면 또 물량을 좀 줄이겠다. 근데 주식이 참 웃긴 게 물량을 한 번 줄이고 나면 절대 다시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샀던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샀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수익률, 투자가들은 이게 멘탈이 되게 중요한데 100%, 150%를 본인이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주식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도 150, 200%, 1000%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150, 1000%, 500% 먹을 때는 투자금이 작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를 잘 기다리기보다는 조금만 내려가도 나의 손실이 절대금이 커지는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을 그 주가라든지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늠하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쪽으로 베라루빈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6세대 HBM4를 이제 양산 출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원론적인 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 자체가 영업이익의 훼손이 없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뭐 고어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그럼 제가 잠깐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사이클 산업. 사이클 산업이란 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왜 생겼을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전방 수요의 교체 사이클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면 몇 년을 탑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동차는 보통 수명 자체가 키로수 기준으로 10만 킬로 전후 우리 한국 투자가들의 소비 성향 패턴 봤을 때 차종 기준으로 보통 6에서 7년, 10년까지 탑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은 교체 수요가 길어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교체 수요가 길어졌고 왜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었냐면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주요 들어가는 세트, 바로 PC의 교체 수요가 고점을 넘어버리면서 PC의 교체 수요가 늘어져 버린 겁니다. 왜? 집에서 컴퓨터를 안 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애들이 PC방도 안 가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때문에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사이클을 극복해버린 게 뭐냐 하면은 바로 AI라는 거죠. AI는 사이클이었고 사이클 자체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땡겨버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차고 나면 AI가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끽해야 나 오늘 외식 갈 건데 괜찮은 거 좀 추천 좀 해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PPT를 이쁘게 만들어줘. 그런 것들. 아니면 오죽하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식 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 꺾겠다는 표현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이제 메모리 가격 자체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뭐 따블이 뭡니까? 기종마다 조금 다른데 거의 뭐 2배, 3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승하는 각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과거에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3년 주기로 고가와 저가의 폭이 만약에 50%였다면 이제는 주기가 3년, 5년이 아니라 5년, 10년으로 늘어나고 변동폭 자체가 50%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로 20, 30%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건 용체의 다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피지컬 AI, 추론형 AI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라고 생긴 거는 다 들어가는 거. HBM은 뭔지는 모르겠고 뭐 8단 샀고 12단은 난 모르겠고 그냥 반도체라고 생겼냐 조그마한 칩은 AI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 이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는 게 현재 중론이다 그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심한 현재 두 회사의 장기적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주가 같은 경우가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얼마 간다더라 그렇게 나와요. 뭐 국내는 이제 뭐 어떤 증권사들은 뭐 자고 나면은 뭐 노량진 수양시장 강호 횟값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막 부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냥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가 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목표 가격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주가 이익에 대한 것을 그네의 방식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전자가 뭐 200조 원 이상 300조 원을 번다면 영업이익을 벌어들인다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과거의 밸류에이션 폭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AI니까 만약에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5배 정도를 봤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AI고 사이클이 길어지고 글로벌 자금이 몰리니 오히려 5배가 아니라 7배까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올랐으면은 이거는 이제 돈이 많이 몰렸다고도 볼 수는 있긴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작년 대비해서 6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엄청 빨리 오른 거고 월간 단위로 또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한 달에 움직이는 폭 자체가 최근 접어들어서는 거의 뭐 30에서 50% 넘지는 않습니다. 50% 전후겠죠. 그것도 물론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오는 자금의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죠. 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그냥 장이 땡 열리면 여러분들 위탁 계좌, 주식 계좌라 그러거든요. 위탁 계좌에서 한 주 매수 이거 들어오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있을 거고 ETF 영대 상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배짜리 레버리지도 많아요. CTA라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건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얼마까지 정말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신 밸류에이션만 보고 봤을 때 정말 삼성전자가 200조 원 중후반, 하이닉스도 뭐 200조 원 전후에 보인다면 사실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전체 유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 2천조 원의 시가총액도 그리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삼성전자 2천조 원의 시가총액을 주가로 환산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0% 이상 점핑이 되기 때문에 그게 40대 후반 50만 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일지 아닐지는 차후의 문제니까 큰 그림에서는 실질의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우상향 한다는 그 기조를 갖고 계시고 글로벌 증시의 이 관련주들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한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미국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한 5개 연합군의 주가를 같이 묶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뭐 TSMC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엔비디아 말고요. 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권장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업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지금처럼 사이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도 컸고 또 한국 주식이 구조적으로 미국 주식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반토막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8월 달부터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하이닉스의 주가는 한 15만 원 전후였는데 언제 많이 했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장이 흔들릴 때만 삼성이 하이닉스를 투자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고 나쁜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직 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여타 종목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면 집중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대부분이 시장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3월 달도, 4월 달도, 5월 달도. 흔들릴 때 왜 굳이 삼성 하이닉스만 샀느냐? 똑같아요. 흔들렸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려서 다른 게 같이 흔든 거잖아요. 그럼 흔들렸다는 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를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또 거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20, 30%가 내려갔다고 계산해보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게 내려가는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AI 반도체를 대체할 섹터가 일시적으로 잠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안정적인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금리 인상 시기라면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글로벌 주식 모두가 반도체랑 연결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조선방산 원전으로 대한민국 시설을 견인할 수 있느냐? Nothing.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시가총액 차이가 60% 이상이 반도체이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관점을 활용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사는 관점이 가장 좋은데 또 그때 이제 용의 심장으로 못 사잖아요. 그래서 급락이라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일 때는 조금 한 템포, 두 템포 나눠서 2번, 3번 사는 거고 짧은 조정이 있어요. 짧은 조정은 뭐냐면 주봉도 견조한데 장중에 이렇게 등락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이라 그러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탈 전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가끔 있는데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어렵진 않아요. 아마 10분이면 다 될 거예요. 주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라 그러면은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 되는 거고 20일이라 그러면은 20일이 한 달이잖아요. 주말은 장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한 달에 기준가가 되고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는 매수의 힘이 강한 거고 그 밑에 있을 때는 매도의 힘이 강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정이 깨졌거나 믿음이 부족했거나. 그럼 우정이 깨졌거나 믿음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단기 투자가들이에요. 단기 투자가.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들어오니까 전략된 매수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뭐 오늘 50만 원 간대, 하이닉스 500만 원 간대, 몰빵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흔들리는 장세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도 약간의 비중 조정은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사고 좀 올라가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올랐다. 갑자기 막 하이닉스가 그때 언제였나요? 5월 달이었나요? 17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다이렉트 올라갔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장기 투자가들은 실제적으로 주가 기준으로 시장 기준으로 완벽한 붕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붕괴 신호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00포인트를 찍고 만약에 8,100, 10,000포인트를 찍고 9,000, 뭐 8,000에서 7,200.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바로 돌려오지 못하고 이제 늘어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가는 외고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급등주들은 외고점이 있어요. 상한가 종목 친 작은 애들. 외고점이 뭐냐 하면은 주가 차트가 이렇게 피해증처럼 쫙 솟은 거 말합니다. 근데 대형주라는 그 작은 자체는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빠질 때도 한 번에 다 빠지질 않아요. 시간을 두고 빠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만약에 주춤한다면 일시적으로 자동차나 금융주나 전력인프라나 조선이나 방산으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소리 순환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약간의 다시 반등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 단기 투자가분들은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어려워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타라 그래죠. 데이 트레이딩. 오늘 사서 뭐 오늘 판다든지 오늘 사서 내일 모레 파는 이 단타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오래 이제 장기 투자가들은 안 보면 올라가 있는데, 단기 투자가는 내 순간, 내 분, 내 초, 내 일, 내 의의를 두다 보니까 훅 빠지면 또 확 팔았다가 또 오르다 싶으면 훅 샀다가,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이 업종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내가 100의 포지션을 한 70에서 80 정도로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본 밴드의 폭을 좀 넓혀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가분들이, 야, 내가 이 삼성 하이닉스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순간적으로 2천만 원 벌었다가 그게 1,000만 원 까졌는데 버티라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주식 투자가 단기적으로 40%의 수익을 냈다는 거는 그게 비정상인 거죠. 물론 주식에 뭐 꼭 정확한 룰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시그널을 찾으려고 저도 매일 정말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2월 28일 전이었겠죠. 뭘 주로 많이 봤냐 하면은 반도체 현물 가격의 추이를 계속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쟁 이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장의 흐름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선은 작년 하반기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YOY라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니까 높아 보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요새 주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ETF에서 많이 나오는 감마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감마가 이제 성의 제국권이거든요.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부 변수인데, 중간중간에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으로 치게 되면은 월가 컨센서스보다 낮아가지고 주가가 뭐 비용이 든다 그런 말도 했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이게 제일 커요. 뭐냐면은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럼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뭐 많은 오라클이나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근데 돈은 없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거는 어떤, 여러분들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10억이 있다고 쳐요. 10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면 바보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왜? 투자는 곧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많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단 말이죠. 1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 뭘 내죠? 담보대출을 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아직은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10억을 가지고 만약에 5%의 금리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다 싶으면은 단순 복리 기준으로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5%가 예를 들어서 10%가 그러면 1,0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내가 AI를 투자했는데 이거를 수익성으로 하는 데는 생각보다 한 달에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11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 거 해수 비용이 오래 걸릴 거고, 해수 비용이 오래 드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크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크면, 그렇죠,
투자하는 속도를 딜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투자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거 금리 뽑아내려고 제가 앞에 지금 잠깐 몇 가지 했는데 결과는 이자율 싸움이에요. 이자율 싸움이 투자의 속도를 좌우하는 거라 쉽게 말해서 시장의 주식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금리 인상 이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는 참조사항이고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이거는 반등 매국 시운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영상을 함께하는 요 6월 달에 한국의 국고채 3년물이나 회사채 3년물, 미국의 장기 국채 30년물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할 수 있는 10년물의 금리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꺾이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뭐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어떤 시그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